글쎄요, 창조적 파괴.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거기로부터 뭔가 그걸 써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아니겠어요?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죠.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? 자, 유선전화를 생각을 해보시죠. 지금 대부분 이동전화, 이동통신을 쓰고 있는데 유선전화라고 하는 게 한 50년 동안 통신의 아주 그 당연한 방식 아니었어요, 그죠? 집에 다 뭐 선이 달려 있는 전화를 썼단 말이죠. 자, 그런 상태였는데, 그럼 그거는 다른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, 그러니까 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먼데 있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유선 전화를 썼던 것이죠. 근데 그 방법밖에 없냔 말이에요. 뭐 무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. 그래서 자, 그럼 무선으로 해보자. 그래서 무선 전화가 등장을 하게 됐고, 그 무선 전화라고 하는 것의 값이 굉장히 싸지게 됐고, 또 굉장히 편리해지게 됐고, 그래서 무선 전화가 이제 거의 유선 전화를 대체를 해버렸죠. 즉 유선 전화라고 하는 것을 파괴시켜 버린 겁니다.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유선 전화라고 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것이었는데, 이제는 무선 전화가 그 시장을 다 파괴해버리고 그걸 완전히 대체해버렸죠. 그게 창조적 파괴죠. 그리고 슈페터가 얘기했던 것은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과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보통 그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얘기했던 거는 시장 경제가 제대로 되려면 완전 경쟁이 이루어져야 된다,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. 슈페터가 얘기한 건 그 틀렸다는 말이에요. 완전 경쟁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냥 머릿속에 이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일 뿐이고, 현실 세계에서 완전 경쟁 그런 거 없다. 유선전화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. 유선전화가 보편적일 때 무슨 완전 경쟁이냐 거기에. 그거는 시장 점유율만 놓고 본다면 거의 완전한 독점 상태가 되는 거죠. 그런데 완전 독점이 얼마 오래 가느냐. 결국 보니까 이동통신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또 다 뒤집어버린 거 아니냐. 그러니 유선전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독점이긴 하지만 독점 행태를 보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. 독점 행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. 독점 행태라고 하는 건 값을 그러니까 품질 개선을 안 하고 값만 비싸게 바꾸면 이런 거거든. 그렇게 하면 조만간 누군가가 나와서 자기 시장을 다 엎어버릴 거라고 하는 걸 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자기 시장을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품질 개선을 끊임없이 하고 값도 함부로 못 올리고 그런다는 거죠. 그거는 독점 행태가 아니에요.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독점 사업자라고 보이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, 그러니까 정부가 보장하고 있는 독점이 아니라면 대부분 경우에 그 독점 기업도 경쟁적인 행태를 보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왜? 누군가는 창조적 파괴를 할 거기 때문에. 누군가는 지금 자기가 독점하는 것 같은 그 시장을 다 엎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.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,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다 라는 것이고, 독점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. 그게 슈페터가. 하지만 독점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독점이냐? 그런 건 아니다. 시장 점유율이 높다 그래가지고선 물건값을 비싸게 매기고 뭐 품질 개선도 안 하고 하는 그런 식의 독점이 아니고, 시장 점유율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품질 개선을 하고 값을 낮추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그러는 독점이다. 그런 독점의 연속이다 라는 거죠. 왜 그러면 그런 행태를 보이느냐? 그게 바로 창조적 파괴의 가능성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.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게. 답이 됐을까요? 예.